안녕하세요. 병원 접수 매니저의 강의를 맡은 천보라입니다. 병원 접수 매니저는 아마 앞서서 병원 코디네이터나 병원 서비스 매니저 과정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병원 접수에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병원 접수 매니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의 학습 목표는 병원 접수 매니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병원 접수 매니저의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안다입니다. 먼저 병원 접수 매니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접수 매니저는 다른 말로는 원무 파트의 책임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병원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셨던 기억은 없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서게 되면 원무팀 혹은 접수팀에서 진료를 보기 위한 접수라는 업무를 먼저 한 후에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검사를 받고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보게 되죠. 그 업무를,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수를 하는 곳을 우리는 흔한 말로 원무 파트 혹은 원무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병원 접수 매니저를 다른 말로 원무 파트의 책임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진료 접수 파트의 책임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원무팀이라고 하면 큰 대형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강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동네에 있는 작은 의원들도 원무팀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접수팀이라고 하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작은 병원들에서는 진료 접수 파트의 책임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의사를 만나러 간다거나 혹은 검사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원 입구에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그 원무팀이나 접수팀을 병원에 들어서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찾기 쉽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곳에서 진료를 보기 위한 접수라는 것을 하고 그곳에서 안내를 기다렸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진을 만나기도 하고 검사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거의 그 앞에 있는 대기실 혹은 대기 공간에서 안내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눈으로 쳐다보게 되죠. 접수하는 직원들의 표정은 어떠한지, 왔다 갔다 하는 다른 고객님들의 표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병원의 시설은 어떠한지를 그곳에 앉아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병원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느끼는 체감하는 모든 것이 병원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병원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병원 접수 매니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원 접수 매니저는 병원의 첫 인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고객님들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접수하는 곳을 먼저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오셔서 접수를 할 때 보여지는 인상들이 첫인상이 되겠죠. 꼭 직원들을 통해서만 첫인상을 갖는 건 아닙니다. 들어왔을 때 접수실이 깨끗한지 혹은 청결한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길은 편한지 안 편한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무언가에 대한 체감하고 그거에 대한 강도는 아무래도 사람이 주는 게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첫인상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진료 접수 공간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 접수 공간이라는 것은 고객님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검사라거나 의료진은 누구인지 이를 문의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를 병원 접수 매니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병원의 살림을 우리가 원무팀이나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 오고 가는 돈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살림이 결정이 되겠죠. 의료진들은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간호사분들은 간호의 그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또 검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는 게 다른 병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병원 접수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이 병원에 필요한 문구류라거나 아니면은 청소 도구, 그것도 아니면 고객님들이 드실 수 있는 차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재고 정리부터 해서 필요한 물품만큼 구매를 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병원 접수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접수 공간이 병원의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담당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병원 접수 매니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접수 매니저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의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 병원 접수 매니저는 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강들에 나오는 시간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병원 접수 매니저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료 접수와 수납 업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응대, 그리고 병원에 들어오는 전화를 응대하게 되는 전화 응대, 또 고객님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예약을 도와주는 예약 업무, 그리고 내원했을 때 다음 안내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 공간, 그 대기 시간이 또 얼마나 기느냐 짧으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 시간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고객님들이 느끼게 되는 이 병원에 관한 전체적인 이미지, 또한 병원의 시설과 그 다음에 깨끗함, 들어왔을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 많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의료진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유니폼이 청결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병원이 좀 지저분하구나라고 사실 고객님들이 그런 생각만 하고 끝을 내진 않아요.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혹은 감염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의 전체적인 얼굴을 책임지고 있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병원 환경과 위생 관리까지 알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접수와 수납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접수와 수납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접수 수납이라고 했을 때는 오는 고객님들 순서대로 접수해주고 오는 순서대로 수납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원활한 업무라는 건 의료진은 고객님들이 대기 시간이 많이 길지 않게,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방문하는 곳이 조금씩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고 대기 시간이 짧게 우리가 이
병원의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동선을 짜는 것도 하나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접수와 수납 업무를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 곳에서 접수와 수납을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병원 접수 매니저의 업무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이 업무에서는 반드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접수와 수납하는 공간에서 고객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거의 다 제시를 하게 돼요. 진료를 보기 위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수집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 또 알려주게 되고 또 나에 해당하는 걸로 주민등록번호가 있게 되면 나의 접수액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중에 뭐 우리 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잘못 실수를 하게 되면 특히나 동명이인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보호자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비의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동명이인의 차트를 잘못 찾아서 진료실에 가져다 주게 되면 의료진이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이라거나 혹은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까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업무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또한 마찬가지죠. 현금으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자기의 개인정보가 많이 오가는 곳이 병원 접수 공간이다 라는 것을 좀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정확함과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정확함과 신중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 업무를 할 수 없나? 라고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굉장히 신중함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타고난 성향이라거나 아니면 원래 성격이 조금은 정확하거나 신중함이랑은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업무를 볼 때만큼은 좀 긴장도를 100%, 200% 정도 높여서 실수를 하지 않게끔 두 번, 세 번 체크하는 그런 연습과 그런 실행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원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접수 수납 업무에서 직원관리 능력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의료진을 만나는 공간이라거나 검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모두 방문하는 곳은 아니에요. 특히 병원에 의료진이 많은 경우 3명, 4명, 5명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한 고객님이 오셨을 때 이 의료진을 다 만나지는 않겠죠. 본인이 만나야 되는 의료진만 만나게 됩니다.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A라는 검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이 진행을 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접수와 수납 공간은 내원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이 방문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사람이 좀 바뀌는 것 같다. 혹은 아니면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거나 그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표정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인다. 아니면 내가 봐도 여기 병원의 업무가 너무 하드한 것 같다라고 고객님들이 느끼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좀 손해라거나 불편함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마음 약하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병원의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이미지로 남기는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병원 접수 매니저가 어느 정도 직원 관리를 해서 우리 병원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모든 직원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지 친절함과 또 어떤 교육이 필요해서 어떤 교육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다 보니 이런 접수 수납 업무에서는 병원 접수 매니저의 직원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와 전화 응대는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응대와 전화 응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고객님들이 다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안내하는 동안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접수라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오셔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응대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그 강남에 있는 이런 병원들에 가면 셀프 접수를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파트의 직원들이 있지만 고객님들은 오셔서 그 접수 공간 앞에 있는 태블릿 PC라고 하죠. 그거에 본인의 개인 정보를 직접 넣고 진료를 보러 왔다, 내가 예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터치 한 번만으로 이렇게 쉽게 진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그 바로 앞에 직원이 있다 보니 이 태블릿 PC로 내가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앞에 있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어려워하시죠. 이거를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응대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태블릿 PC로 하는 접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 병원은 이렇게 태블릿 PC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터치하셔서 여기에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고객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응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기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왔는데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고객님들은 모르는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조기만 준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 공간에 있는 모든 업무들을 고객님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대 스킬, 그리고 이런 응대 스킬에는 반드시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앞서 제가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고객님들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알고 있다 보니 좀 불친절하게 이야기가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들만 알고 있는, 즉 병원에만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법한 암호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진 않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마인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 마인드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처음 해보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고 이 마인드에 맞춰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화력. 오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설 수 있겠죠. 특히 수술하는 날이라거나 아니면 시술을 받는 날일 경우에는 조금 더 긴장하고 아니면 좀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좀 고객님들이 이런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의 친화력으로 다가가느냐도 관건이겠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아무리 높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밝은 목소리 아니면은 친근함을 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면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혹시 너무 내가 당연한 걸 물어봤나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친근한 목소리와 직접 만났을 때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동들로 고객을 응대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 접수 공간에서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을 때는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접수 공간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 권한이라거나 능력이 병원 접수 공간에 있는 직원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은 거기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얼마만큼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라거나 아니면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강들에서 불만 고객 응대하는 내용이라거나 이런 내용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약관리입니다. 이것 또한 병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예약관리인데요. 예약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약 제도가 없다 보면 우리가 은행이나 아니면은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게 됐을 거예요. 지금 시간에 고객이 많이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시간이다 보니 좀 대기 시간이 길 수 있다 라는 식의 아마 멘트를 들어보셨을 텐데, 병원도 마찬가지로 예약 제도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많은 시간에는 많고 적은 시간에는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병원 자체의 업무가 원활해지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모든 고객님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병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예약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도 필요합니다. 예약 제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에 균등하게 고객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약 제도 없을 때처럼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원하는 시간대는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하느냐도 필요하겠고요. 이것 또한 정확함과 신중함이 꼭 필요하겠죠. 이 예약 시간에 다른 분의 예약을 적어 놓는다거나 혹은 아니면 예약해 놓은 내용을 누락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 시간과 대기실 관리입니다. 예약을 하고 오시더라도 대기 시간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예약 시간에 맞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원하신 고객님들, 접수하신 고객님들의 예약 시간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어느 분이 먼저 진료실로 가야 되고, 이 분은 오셨을 때 뭐 검사실로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고객님의 그 접수를 받았을 때 좀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고요. 또 예약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도 예약이 아니신 분들도 진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하지만 예약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뭐 30분, 1시간, 2시간을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약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혹 예약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원을 못 하시는 고객이 바로 파악이 됐다면, 예약이 아니신 분이 대기 중에 있으셨을 때 좀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치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라거나 능력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약한 순서대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어떤 분은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고 어떤 분은 예약 시간보다 10분 늦게 왔는데 이분들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리,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객님들은 고스란히 대기실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셔야 합니다. 뭐 커피숍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간 곳처럼 조금 이따 올게요가 좀 불가능한 곳이 병원이죠. 그러다 보니 고객님들은 그냥 진료 접수만 해 놓으시고 본인의 시간이 될 때까지 뭐 10분, 20분, 30분 계속 대기실에 있게 되는데, 이때 그냥 저분은 그냥 당연히 기다려야 해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음료라거나 아니면 어떤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뭘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더 체크하고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병원의 이미지 관리입니다. 각 병원들마다 병원이 추구하는 이미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어떤 이미지상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겠고요. 그에 맞는 접수 공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이미지상은 친근한 병원인데, 병원 대기 공간에 맞는 접수 공간의 이미지가 좀 아무나 근접하기 힘든 너무 시크한 분위기라면은 좀 병원이 추구하는 이미지상이랑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이 추구하는 이미지상을 먼저 알고 거기에 맞는 접수 공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직원 관리,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이미지는 친근한 이미지인데 뭐 직원들도 친근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병원이 추구하는 이미지대로 접수 공간을 관리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또 행동할 수 있다. 이게 병원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환경과 위생 관리. 이것 또한 그 병원의 이미지에 맞는 환경 관리를 맞춰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에 제가 친근한 병원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좀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음악이라거나 아니면은 음료 같은 것들도 조금 대중적인 것들을 준비를 해 놓는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맞는 환경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병원이다 보니 당연히 고객이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놔야 됩니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특히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혹은 뭐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는 병원이면 그만큼 고객님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러면 뭐 바닥의 미끄럼 방지 아니면
고객님들이 이동하실 때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공간,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꼭 한 번씩 병원에 감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근무하는 병원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처음 병원이 세워졌던 것처럼 10년, 20년 갈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들이 이용을 함에 의해서 시설이 파손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덜 파손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제로 파손이 됐거나 했을 때는 빠른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수 있고요. 파손이 된 거 빨리 보수를 해서 고객님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병원 접수 매니저의 업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까지는 병원 접수 매니저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병원 접수 매니저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 접수 매니저는 CS 마인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CS 마인드라는 거는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앞에 한 두어 번 정도 제가 좀 반복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정확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컴퓨터 능력, 활용 능력,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접수 매니저라는 직책에 따른 그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직원 관리는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인관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자기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CS 마인드라는 거는 우리가 CS는 고객 만족이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해서 고객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병원을 바라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접수를 하거나 혹은 지금 대기 공간, 이 접수 공간에서 어떠한 불편사항들이 있을지를 먼저 알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매니저다 보니 직원 관리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먼저 갖춰놓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함과 신중함. 이게 정확함과 신중함이 병원 접수 매니저가 먼저 이 부분이 좀 약해지다 보면 진료 동선 자체가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거기에 병원 접수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 사실 직원들도 그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진료 동선이 좀 흐트러질 수 있겠죠. 이분은 검사를 받고 의료진을 만나봐야 되는데 검사를 제외하고 의료진을 만나러 갔다가 또다시 검사를 하러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의료진들과 직원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이분이 갑자기 진료실로 들어오셨지? 왜 이분이 검사를 받지 않고 들어오셨지? 라고 의료진과 직원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혼란들은 고객님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과의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깨져버린 신뢰는 당연히 병원 이미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접수 업무는 다 컴퓨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태블릿 PC 예도 들었었는데, 이 태블릿 PC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접수 내역, 오늘의 순환 내역,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업무가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업무가 편리해지게 되다 보면 업무 시간 자체가 단축되게 됩니다. 어떤 병원은 수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온 장부에 적혀 있는 거를 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병원은 그때그때 엑셀이라거나 이런 숫자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부와 계산기를 사용하는 병원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병원이 훨씬 더 업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병원 접수 매니저가 먼저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연습하고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늘 그곳에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납이라는 금전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죠. 또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거래 업체랑 주고받는 금전 업무들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매니저의 역할에 의해서 그 공간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병원에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혹은 예방법들을 알아놓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병원의 이미지와 맞는 접수 매니저로서의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본인의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주는 접수 매니저로서의 이미지도 만들어서 고객님들에게,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직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와 직원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다양한 유형의 고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고객님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는 내 집처럼 병원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만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유형이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직원을 관리할 수 있어야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직원 관리를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힘을 써서 업무에 실수가 없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개발입니다. 이건 병원 접수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 혹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병원 접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CS 마인드와 CS 교육에 대한 자기 개발,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기 개발,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위한 자기 개발, 또한 마지막 기타 부분으로는 우리 병원에 필요한 나의 능력, 그 병원마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내원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의 유형에 맞는 좀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먼저 분석하고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접수 매니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오늘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